안녕하세요, 고성주입니다. 어느덧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 부트캠프 관련한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코스가 크게 파트 1, 파트 2로 나뉘어져 있는데 파트 1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배운 내용들은 크게 데이터베이스랑 Git 관련된 것들인데 이것들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대략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는 정도의 난이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종류들 중에서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마리아DB를 바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SQL 쿼리문을 제가 직접 작성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통신에 필요한 그런 SQL 쿼리문들은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직접 쓸 일이 없었는데 그런 지식이 또 필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답답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확실히 좀 연습할 수 있었고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 자체에 이제 더미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60개 정도 되는 문제를 푸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고 보니까 이제 제가 SQL 쿼리문에 쓰이는 여러 가지 그런 문법들에 좀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Git의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Git도 쓰고는 있었는데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그냥 거의 게임 저장하는 그런 수준으로 막 브랜치고 뭐가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이런 정도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Git을 쓰는 어떤 이점이라는 거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Git이라는 게 뭔지, 어떨 때 유용한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스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줬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Git은 우리가 협업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혼자서 쓸 때도 이런 브랜치라던가 이런 기능들이 좀 유용할 수 있을까? 뭔가 쓰이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고맙게도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댓글 내용이 좀 마음에 드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이후에 개발한 것들은 브랜치를 이제 나눠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험에 대해서 제 주변에 있는 개발자 친구랑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브랜치 관련해서도 약간 그게 있대요. 브랜치를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아니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파가 나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알아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파트 1이 끝났으니까 부트캠프 자체에 관련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혼자 그냥 인터넷 강의를 사가지고 듣는 거랑 부트캠프, 이 경우에는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이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오프라인 코스도 아니고 온라인 코스면은 그냥 인강 사가지고 듣는 거랑 뭐 별반 차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직접 겪어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코딩 테스트가 매주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라이브 코딩 해설이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이제 매주 코딩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한 번 풀 때마다 3시간씩 시간이 소요가 되고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필수 관문이겠죠. 끝나고 나서 강사분께서 줌으로 라이브로 이제 해설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막 궁금한 게 있었다. 뭐 예를 들면은 더 좋은 방식이 뭐 있을까 막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즉석에서 채팅으로 물어볼 수 있고 답변을 꽤나 성실히 해주시더라고요.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 해설 강의를 녹화를 떠가지고 보여줘요. 그 영상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들을 학습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부트캠프가 좋은 점 두 번째는 슬랙을 통해서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일단 부트캠프 자체에서 코스를 등록하고 나면은 공지사항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슬랙에 바로 초대가 돼요. 그 중에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채널이라고 하죠, 슬랙에서는.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은 강사님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제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질문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직접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필요한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든든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든 안 쓰든 질문 게시판이 있다라는 거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부트캠프에 참여할 때 장점 세 번째는 정보 공유입니다. 코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부분이 또 취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취업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강사분들이 공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직접 공유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온라인 클래스이긴 한데 약간의 뭔가 동지애가 있는 건지 좋은 거를 발견을 하면은 공유를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를 배우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몇십 명씩 뭉쳐 있다 보니까 사실 궁금한 것들도 비슷하게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겹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은 좀 유용할 것 같아서 공유해요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거죠. 그런 글들 딱 보면은 아, 나도 이런 거 궁금했었는데 하는 것들이 종종 보여서 그런 게 좀 되게 신기하고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올려야 되는데 받아먹기만 하고 있으니까 좀 약간 죄송하긴 한데 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업자 라이브 세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양심선언부터 하자면은 한 번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주제들을 보면은 서류 통과하는 블로그와 깃 관리 방법, 개발자 커뮤니케이션 방법, 대기업 코딩 테스트를 돌파하는 공부법,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취업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라이브 세션을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제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퀄리티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션에서 사용된 PPT를 볼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봤을 때 뭔가 실용적인 내용들이 많이 다뤄졌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인상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업 연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왜냐면은 코스의 막바지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뭔가 협업사들이 있어요. 이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을 수료한 학생들한테 협업사들의 약간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협업사들 입장에서도 하도 개발자들을 뭔가 수급하기가 어렵고 그 개발자들 중에서도 딱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수급이 어려우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부트캠프랑 협업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가 취업인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연계까지 해준다라고 하면은 좋겠죠. 사실 뭐 거기 그 회사에 꼭 다니지 않더라도 뭐 면접 기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쉽게 주어질 테니까 연습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부트캠프, 그 중에서도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이 혼자 인강 사서 공부하는 거에 비해 갖고 있는 강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그 본업이 있는 상태로 부트캠프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해서 느낀 뭐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고 개발자로 커리어 패스 전환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병행이 가능한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제 대답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칼퇴가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면은 무조건 가능해요. 다만 취미생활이라던가 아니면 뭐 친구 만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되죠. 제 생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코스를 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개발자로 변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평일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씩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공부하고 주말에도 이틀 동안 뭐 한 4시간, 5시간 정도씩 각각이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 정도 분량으로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 내용들을 따라가기는 좀 어려웠어요. 물론 제가 평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3시간, 4시간씩 하지는 못했어요. 한 2시간 혹은 뭐 1시간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따라가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코딩 테스트 같은 것도 그래요. 한 번 응시를 하면은 3시간을 거기에다가 딱 집중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하루에 1시간, 2시간 투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3시간 동안 이제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2번 정도 해보고 나서는 뭐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강의 듣고 그 강의 내용 혼자서 복습해보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용들이 알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끼고 있고, 또 코딩 테스트도 어쨌든 개인적으로라도 풀어볼 생각이에요. 어차피 이제 해설 강의가 있으니까 그 해설 강의에서 문제도 나오고 풀이 방법도 알 수 있잖아요. 뭐 해설 강의 좀 일시정지 해놓고 제가 문제 풀어본 다음에 다 풀었으면 뒷내용을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초를 다지는 부분이었던 파트 1을 제가 마쳤고요. 물론 이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2회, 3회 이렇게 강의를 다시 볼 생각입니다. 이제는 파트 2로 넘어가는데요. 파트 2는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좀 응용을 하면서 뭔가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움과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파트 1보다 파트 2가 조금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기대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성향상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도 응용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났으니까 뭔가 재미있는 부분들을 배울 차례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야매로 이제 혼자 있었던 내용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파트 2 관련해서 이제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번 부트캠프 관련 영상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롭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